뉴스 속보입니다. 이재명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이 각종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드러난 그 비리들, 과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빌리는 형태로 돈을 받고서도 갚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이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민주당의 의원들도 동원을 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데도 오늘도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선명하게 밝히겠다라고 하면서도 밝히지는 않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일 때 수사했던 검사를 이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다,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버티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 주말을 또 넘겨보자, 시간을 가져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걸 지금 철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다, 버티자,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김민석의 돈 문제, 이 아들 문제 구체적으로 들고 나와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가기 전에 김민석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이런 김민석, 이게 지금 국무총리가 된다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것이 선명합니다. 이재명은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과 4범입니다. 김민석은 전과 5범입니다. 이게 정부가 전과자들로 우글우글거려서 전 국민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느냐. 지금 소위 감옥에 있는 이화영도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신을 사면해달라, 사면 복권해달라, 풀어달라 이겁니다. 자신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뒤에 말은 생략이 됐지만 만약 이재명이 자신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면 복권하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다 풀겠다라는 것이죠. 이 대북 송금은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이화영이 이걸 통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화영이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조국도 지금 사면 복권해 달랍니다. 입시 비리입니다. 입시 부정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사면 복권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전국에 지금 감옥에 있는 전 도둑놈들이 전부 자기들 풀어달라, 사면 복권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판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이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이재명은 오광수에 이어서 김민석도 이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전부 전과자 모임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오늘 감옥에서 지금 7년 8개월 징역형이 확정이 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 사면 복권 요청 시민 모임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달 7월 17일 재헌절 때 이 이재명 관계되는 이런 많은 비리자들, 이런 사람들 사면 복권해 달라, 이걸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을 자기도 같이 주장을 하면서 조국, 송영길, 이화영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모두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모두 사면 복권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화영의 이 요청에는 이재명이 섬뜩할 겁니다. 이화영이 다 불게 되면 이미 사실은 거의 다 본 것이고 아직도 정치자금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쌍방울과의 관계입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이렇게 해주고 이재명과 어떤 거래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을 더 불게 되면 이화영이 그걸 불겠다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협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사면 복권해 달라. 지금 조국, 송영길 전부 사면 복권해 달라라는 겁니다. 조국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조국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선에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윤석열 정부 탄생의 시작이 된 것이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소위 아주 과도한 검찰 수사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던 것이 아니고 조국이, 다시 제가 짚어드립니다. 조국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조국이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조국의 입시 부정, 입시 비리에 분노하는 것은 청년들이 이 입시 비리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자기의 입시 비리, 자기 가족의 입시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이걸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도둑놈이 저렇게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식의 불공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나서서 모두 자신들 다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하는 이야기, 김민석이 버티겠다라는 건 뻔한 겁니다. 나도 전과 5범인데 뭐 이재명도 전과 4범 아니냐. 이재명은 거기다 지금 5가지 재판 받고 있는 게 아니냐. 뭐 내가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소위 법치와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감옥에 지금 있는 사람만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감옥에 가야 될 이재명이, 그리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 김민석이 비리투성이어서 지금 더 드러날 게 두려워서 사실은 사퇴한 겁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금 뭐 이재명 정권에서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을 서 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하면서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누구도, 법원의 판사 누구도 왜 이재명의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듯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이 도둑놈 이화영이 뇌물입니다. 가장 큰 게. 이 뇌물을 받은 이화영이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국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사면 복권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소위 김병기를 이제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이제는 박찬대와 정청래 당권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그놈이 그놈입니다. 누가 더 이재명에게 충성하느냐, 누가 더 이재명에게 잘하느냐, 이재명의 명령에 잘 복종하느냐, 뭐 이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남권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정권 초니까 이걸 질문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뭐 기대할 수 있느냐, 잘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 당연합니다. 정권 초에는. 그래서 별로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고 있는 것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지금 무슨 어떤 뭐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이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보는 것은 좋겠는데, 김용태가 지금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빨리 원내대표를 뽑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전열도 정비를 하고 이재명 정권에 잘 맞서 싸우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어떻게 해서 전통적인 지지층마저 지금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것으로 지금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서로 다 죽는 꼴입니다.
지금 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판입니다. 107명입니다. 뭐 씻고 벗고 이제 107명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도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16일입니다. 송원석과 김성원이 붙었습니다. 빨리 원내대표를 뽑아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전당대회는 2개월 걸리는데 뭐 이 기간에 또 비대위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맞다.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맞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크게 잘못하고 나면 빨리 일단 전열을 정비해서 그 다음 쇄신도 하고 국민들에게 좀 안정된 모습도 보이고 저 비리 정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회복하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